빠숑의 세상 답사기. 오늘도 빠숑이 만난 사람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분이 좋은 이유가요, 늘 꿈을 꾸고요, 꿈을 자꾸 실현시켜 가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분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그냥 아픈 사연들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들도 좀 일부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 처음 알게 된 건 진짜 저는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그때 실시간으로 봤어요. 네. 도전 골든벨을 나오실 때 처음 봤거든요. 99년도 맞죠? 20년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책을 봤더니 중학생 때는 문자였대요. 왜 문자로 산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 네. 아니, 근데 돌이켜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저희 집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가난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싸우고, 그걸로 엄마가 저희들을 붙잡고 신세한탄을 하고,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늘 어둡고 살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늘 또 저희가 자식이 4명인데 딸, 아들 하나 이렇게 있어요. 김수용 씨가 장녀예요? 제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굉장히 그런 아들, 딸 차별도 좀 있었고, 저는 어린 나이부터 이제 저희 남동생을 키우다시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막 이제 반항도 하고 방황도 하고 가출하고 자퇴하고, 정말 그 혼란의 시기를 몇 년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그냥 너무 괴롭고 사는 게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내가 많이 외로웠구나,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관심받고 싶어서 어떤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그 혼란의 시기에서, 질풍노도 시기에서 모범생으로 네. 아니 뭐 바로 과정이 그렇게 있었나요? 된 건 아니고, 제가 가출했을 때 네. 서태지와 아이들이 신곡을 발표한 거예요. 컴백홈. 그래서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야. 그 노래에 네.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고 컴백홈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94년도가 95년도잖아요. 네, 와. 근데 그 가사에서 괜찮은 미래라는 말에 마음이 굉장히 흔들린 거죠. 왜냐면 사실 저는 그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늘 선생님들이 뭐 너 같은 거는 도대체 뭐 커서 뭐가 될래? 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냐? 너 같은 건 차라리 가출을 해라. 막 맨날 그런 말만 들었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진짜 나쁜 사람들 많아, 진짜. 예. 나는 당연히 어떤 이 사회의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네. 당연히 또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괜찮은 인생이라는 거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없었던 거네요. 자랐을 네. 때도 내 미래도 저렇게 늘 가난하고 싸우고 괴롭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것만 저는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행복한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그 가사를 듣고 나도 열심히 살면 괜찮은 인생을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저를 이제 퇴학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무단 결석했으니까. 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빌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올해 퇴직하시는데 명예롭게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안 된다, 뭐 굉장히 매몰차게 저희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비는데도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검정고시를 거쳐서 남들보다 1년 늦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도 사실 학교 다니면서도 방황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고1 말에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어린아이 사진을 보고 세상에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내가 신문 기자가 돼서 이런 일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대학을 가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다들 주변에서 너무너무 비웃고, 뭐 선생님들도 말이 안 된다고 했고, 부모님도 우리 형편에 어떻게 대학을 가냐, 빨리 여기 여수공단에 취업해서
남자 한 명 잘 꼬셔서 결혼을 해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너무나 외롭고 힘든 2년의 독학을 시간을 거쳐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보단 내일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계속 준비하신 거잖아요. 신문 기사를 그때는 보시면서. 정말 야. 절박했어요. 내가 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네. 평생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진흙탕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말 간절하고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2년 동안 270점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쪼개고 쪼개면 한 달에 10 몇 점만 올리자. 그거를 다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문제를 5개만 더 맞추자. 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이렇게 처음과 끝을 비교하면 너무나 이 갭이 커 보이지만 네. 이걸 쪼개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저는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3 6월 달쯤에 좀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때 4, 5, 6월 내내 점수가 오르지를 않으면서 이게 나의 한계인가? 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또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또 어려운 시간들도 보냈는데 그때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최선을 다하자.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고 했더니 또 원하는 점수를 받아서 실제 수능에서 375점을 받았죠. 110점에서 와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야.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의 내 위치만을 생각하면 할 수 네. 있는 게 별로 없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거, 이달 안에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집중하면 충분히 돌달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일단 책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예. 보니까 이거 날짜도 안 되는데 벌써 나왔지? 예, 저를 위해서 특별히 갖고 오셨구나. 예. 예. 보이시죠? 예. 온 우주에 너를 사랑해.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 자기 자신한테 저는 읽어줘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죄송한데 네.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 네. 이거 본토반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whole universe loves you. 아, 나도 좋다. 지금은 꿈꾸는 지구 대표님이시고요. 지금 제가 빼먹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 이름도 유명하신 김수영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틀린 거 있나요? 아니요,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요. 예.